자, 다음 페이지. 청년층 누진렌즈의 한계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다초점 렌즈 계열이어서 이게 이제 비용이 단초점 렌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뭐 어린이 누진 렌즈보다는 이 렌즈 교체 주기가 그나마 좀 길기 때문에 일반 성인분들 안경 교체하는 것과 이제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비용적인 측면은 무시할 수가 없죠. 일반 단초점에 비해서 아무래도 가격이 더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규모의 연구나 인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것도 이제 명확한 그런 데이터 통계 분석이 뭐 쉽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렌즈의 적응 문제. 렌즈의 적응 문제. 다초점 렌즈가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그러한 어떤 한계점이라 볼 수 있죠. 시야가 좁은 것. 그리고 이제 5번. 양한시의 이상의 문제에 따라서 오히려 더 불편한 렌즈가 될 수 있다.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누진 다초점 렌즈 이제 안정 피로 완화 렌즈 비용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고급 렌즈라고 설명을 해요. 고가 렌즈, 고급 렌즈이고 보통 또 메이커사에서 이렇게 개발해서 쓰는 렌즈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기존의 단초점 렌즈, 내가 원래 쓰던 단초점 렌즈보다 이번에 이제 비용을 좀 더 들여서 좋은 고급 렌즈라고 소개받은 이런 렌즈를 썼을 때 어느 정도 또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대치에 이제 미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안경이 더 불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다수는 그렇지 않지만 근거리를 주시했을 때 외사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근거리에서 외사위 경향이 좀 심한 그리고 이제 근거리 폭주 부족형 그런 그룹에서는 근거리의 하단부에 이제 플러스 도수가 계산 자극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눈이 더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외사위가 더 심해지고요. 폭주가 안 그래도 부족한데 더 부족한 현상을 더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청년층 누진 렌즈, 안정 피로 완화 렌즈를 사용을 할 때는 이것을 적용을 할 때는 반드시 양한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원거리 근거리에서 사이도가 외사위 쪽으로 많이 바뀌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폭주를 잘 못하는 폭주 부족형은 아닌가, 이제 그러한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이 렌즈가 더 불편하고 이제 더 이제 안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청년층에서 적용되는 누진 다초점 렌즈. 이 안정 피로 렌즈와 비슷한 목적의 작업거리 최적화 안경. 작업거리 최적화 안경이라는 것은 그 작업하는 거리에 만약에 내가 33cm를 본다, 40cm를 본다, 아니면 나는 모니터를 주로 사용해서 한 60cm 정도를 이제 주로 타깃으로 해서 오랫동안 한다 그러면은 그 거리에 딱 맞춰가지고 안경을 맞추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근거리 작업 시간이 한두 시간이 아니라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이렇게 굉장히 길다 그러면은 딱 그 거리에 맞춰가지고 작업거리 최적화 안경을 사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중간쯤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단초점 안경으로 원거리도 보고 중간거리도 보고 그리고 가까운 거리도 보고 모든 거리를 그냥 주시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게 익숙하죠. 거의 안경 하나로 대부분의 젊으신 분들은 원형 교정 안경 하나로 모든 거리를 주시하면서 사용을 해왔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더 생소할 수가 있어요. 더 생소할 수가 있는데, 원형 안경을 착용하고 그 원거리 이외에 다른 거리를 주시할 때는 우리 눈이 바뀌죠.
우리 눈의 동공간 거리도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제 좀 더 가까운 거리를 주시하면 주시를 할수록 조절 현상도 발생되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거리가 달라지게 되면은 그 거리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제 안경을 따로 이제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경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조절과 PD 때문에 이제 눈이 굉장히 좀 또 이제 피곤함을 자극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원형 안경의 PD와 중간거리 혹은 근거리를 주시할 때 나의 PD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주시거리에 정확하게 맞는 안경을 여러 개 맞추는 것이 작업거리 최적화 안경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본 교재에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제가 서술을 해놨어요. 작업거리 최적화 안경 개념 나온 부분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근거리 33cm를 주시할 때 3디옵터의 조절이 발생한다. 근거리에 맞춰서 제작된 작업거리 최적화 안경은 조절이 발생하지 않는다. 딱 그 거리에 맞춰가지고 불필요한 조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눈이 피곤하지 않다. 자,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은 5m 앞에 별을 주시할 때 우측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3cm 거리에 이제 근거리를 주시할 때 동공간 거리가 달라지게 돼요. 더 짧아지죠. 보통 원거리에서 근거리를 주시할 때 그때그때마다 제발 알겠지만은 대략 한 4mm 정도 더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64mm라 그러면 원거리가 근거리 주시할 때는 뭐 60mm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거리를 볼수록 동공간 거리가 짧아진다. 근데 우리가 맞춘 안경, 이미 원용에 맞춰가지고 제작된 안경은 그 조제가공 PD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원용 안경을 가지고 원용 안경을 쓰고 근거리를 주시하게 되면 그 PD가 어긋나면서 발생하는 프리즘 작용 때문에 눈이 피곤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과조절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근거리에서 내가 충분히 이제 조절을 좀 쉴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러스 쪽으로 도수를 이제 맞추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상대 조절 검사의 개념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해요. 이거는 이제 내안근의 힘을 체크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 조절 검사, 조절 검사구나. 조절 검사. 그래서 폭주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굴절력을 변화시킬 때 그 양안 단일시, 양안을 하나로 보게 하는 하기 위한 조절의 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 조절 검사는 플러스 도수로 검사를 진행하고 마이너스 도수로 또 검사를 진행하게 돼요. 이 상대 조절력의 종류로는 음성 상대 조절력, 양성 상대 조절력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상대 조절력을 우리가 NRA라 그러고 플러스 도수를 가입하는 검사임이고요. 그리고 양성 상대 조절력은 PRA라고 얘기를 하고 마이너스 도수를 가입하는 것입니다. 검사 방법은 포르터에서 원거리 교정을 도수를 장입을 하고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거리 교정 도수를 정확하게 맞춰놓고 오차 없이 너무 과교정도 아니고 너무 저교정도 아니고 완전 교정한 상태에서 근거리 PD를 조정을 해주고 조명은 밝게 하고 근거리 시루프를 40cm 위치시켜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NRA하고 PRA 중에서 NRA 검사를 먼저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플러스 도수가 조절을 이완시키는 도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도수 가지고 먼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시 CPU가 흐려져 보인다고 얘기할 때까지 양안 동시에 플러스 0.25디옵터를 계속해서 장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흐려 보인다고 한 그 지점까지, 흐려 보이는 것이 유지가 될 때까지 플러스 렌즈를 가입을 시켜요. 그래서 CPU가 흐려졌다고 얘기를 하면은 CPU를 더 주의 깊게 주시하여 다시 선명하게 보인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플러스 렌즈를 더 가입을 해서 그 처음으로 흐려져 보이는 것이 유지가 될 때가 종료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처음으로 흐려져 보이는 것이 유지가 될 때가 종료점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내가 처음 그냥 흐려서 보이는 거랑 흐려 보이는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랑 크게 보면은 뭐 2단계 디옵터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의해서 잘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종료점까지 가입되어 있는 플러스 렌즈의 그 값이 NR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렌즈, NRA가 끝나게 되면은 마이너스 렌즈를 쭉 도수를 올려서 이 흐려져 보이는 것이 유지가 될 때, 그때를 이제 PRA 지점으로 이제 값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NRA하고 PRA는 우리가 왜 하는 거냐면, 이 이제 NRA 검사 같은 경우는 플러스 도수가 계속해서 눈에 이제 가입이 되면은 눈이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조절을 좀 풀어주는 이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완되고 최대로 이완되어 있는 그 지점을 찾는 거겠죠. 그 최대한 이완되는 그 지점. 그리고 PRA는 마이너스 도수가 높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눈에 조절이 발생하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눈에 조절이 발생해서 조절이 되고 하다 보면은 쭉 계속해서 조절이 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내가 더 이상 조절을 못하는 그 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최대한 근육이 짜낼 수 있는 그 수축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의 최대한 이완되는 지점을 구하고 최대로 수축되는 그 지점을 구해서 요 이제 끝단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 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지점이 이론적으로 눈이 가장 편안한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조절력 검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NRA와 PRA 가지고 근거리 도수 처방할 때 근거리 도수 처방을 할 때, 그래서 이 내안근의 힘, 최대한 눈을 이완시키는 힘과 최대한 수축시키는 그 힘, 그 딱 중간 지점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2분의 1로 나눠줘야 돼요. NRA 더하기 PRA. 그래서 절반 지점을 가지고 요거를 에디션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값을 산출 가능하고 조절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내안근 그 밑에 보시면은 노안 가입도 처방, 기능성 렌즈 처방할 때 이 방법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입도를 내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RA의 기대값이 플러스 2디옵터는 나와줘야 돼요, 정상적으로. 그리고 PRA는 마이너스 2.5디옵터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 기대값이 이 정도 나와준다 그러면은 PRA하고 NRA를 합쳤을 때 마이너스 쪽의 도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아직 조절에 어떤 이상이 없거나 조절력의 힘이 충분하다고 하면은 이 NRA와 PRA 값을 더했을 때 항상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나와요. 항상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나온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부호 안 달고 나오고 플러스 도수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 조절력이 좀 많이 부족해서 플러스 도수가 좀 필요한 그러한 상태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옆에 보시면은 누진다 초점 렌즈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안경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카탈로그 중에 하나인데, 요 이제 안정피로 렌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무슨 시리즈, 요 안정피로 렌즈는 스마트폰, 컴퓨터, TV에 다양한 영상 매체 사용으로 쉽게 눈이 피로해지는 현대인을 위한 그런 기능성 렌즈다. 그래서 여기 회사만의 그 설계 기술로 탄생한 이 렌즈는 피곤한 여러분 눈에 활력을 준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추천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시간이 갈수록 근거리 시야가 좀 흐려 보이는 사람, 그리고 안정 피로를 겪는 사람, 그리고 이제 도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청소년, 이제 어린이 누진 렌즈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설계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정 피로 렌즈가 어린이 누진 렌즈하고 이렇게 겸용으로 같이 또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매 도수가 점점 증가하거나 그 변화가 좀 급격하다고 하면은 이 렌즈를 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형 도수 대비 플러스 0.53 최대 0.75디옵터가 이제 들어가 있다. 그래서 활동적인 성장기 어린이, 장시간 학업을 하는 사람, 장시간 독서 학업, 그걸로 눈의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적용을 하고 집중력 향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근육의 힘이 이제 내안근이나 전부 눈 안에 있는 근육이나 눈 바깥에 있는 근육이나 근육의 밸런스가 깨지고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은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육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 렌즈로 조금 도움을 얻으면 다시 학업 능률이 향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최대 1.25디옵터까지 근거리에 도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0.75디옵터 그리고 1.25디옵터까지 여기 두 가지 타입이 있나 봐요. 초기 노안 고객이나 IT 기획이 많이 사용하는 전문직 종사자. 그래서 안구의 피로감을 줄여준다, 이 얘기다. 이 제한사항이 근거리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외사의 양상을 보이는 사람, 그리고 근거리에서 좀 폭주 부족형, 그리고 플러스 도수 가입으로 사이값이 심하게 좀 변화를 겪는 사람도 이게 이제 제한이 된다. 그리고 플러스 도수 가입으로 오히려 이제 자각 증상을 보인다. 눈이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렌즈를 반드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한이 된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기능성 안경 렌즈 처방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그 양아시 처방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의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양아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안 됐을 때 크레임의 문제가 근거리 외사이, 폭주가 잘 안 되는 사람,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한테는 플러스 렌즈의 그 도수의 가입이 더 안 좋은 효과를 줄 수 있고 눈에 이제 이상이 더 이제 심하게 발현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외안근의 힘을 체크를 잘 하시고 선모 측은 내안근의 힘을 잘 체크를 하고 양안시 분석을 잘 하고, 그렇게 이제 다 잘 그 검사를 잘 하고 나서 우리가 안정피로 렌즈, 이제 청년층에 쓰는 누진다 초점 렌즈를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요거는 사실 공통사항이에요. 어린이 누진 렌즈도 그렇고 시니어층도 그렇고 플러스 도수의 어떤 그 가입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을 만한 그런 유형, 이렇게 이제 사위도가 있거나, 그리고 플러스 도수가 가입이 됐을 때 자각 증상이 발현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들 쭉 정리를 해보시고 우리가 실전에서 누진 렌즈, 어린 누진 렌즈, 청년 누진 렌즈, 시니어층 누진 렌즈 요 이제 적용을 어떤 사람한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그 필요성, 목적, 그리고 한계, 주의사항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서 실무에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